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드IT의 후딧 카메라 매니아 후딧입니다. 2023년 2월에 출시한 카메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출시한 지 약 1년 정도 된 카메라입니다. 바로 제 손에 들려져 있고요. 오늘의 제품 바로 파나소닉 S5M2 마크2입니다. 저는 파나소닉을 처음 만져보는데요. 어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구 시내에 나가가지고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소니 A7M4와 비교해보고 아는 동생한테 이 S5M2랑 GH5 마크2 요거 두 개를 빌렸기 때문에 A7M4하고 세 대를 동시에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파나소닉을 처음 써봐서 이 파나소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약 이틀간 써보고 나서의 그 후기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 한번 보실게요. 외관 빠밤! 자,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니의 A7M4 완전 동급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급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고 요 카메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A7M4의 렌즈가 2470GM2 렌즈고 그리고 이 바디에 물려있는 렌즈는 시그마의 2870 렌즈라서 정확한 비교다라고 보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디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이 렌즈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파나소닉용 요 렌즈 똑같은 렌즈 그 다음에 소니용 똑같은 렌즈를 끼워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 정확하겠지만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로 최대한 비교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장점 첫 번째, 이 카메라의 장점 첫 번째는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다. 센서가 A7M4와 같이 풀프레임 센서로 있기 때문에 심도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렌즈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같은 풀프레임 센서지만 촬영했을 때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촬영한 거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 큰 화면으로 보니까 이 선회도에서 렌즈 차이일 수도 있어요. GM2 렌즈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단 소니의 A7M4 GM2 2470 GM2의 선회도가 압승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압승.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바디 선회도에 대한 부분 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 선회도에서 차이가 조금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파나소닉을 처음 만져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파나소닉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듣기만 들었지. 엄청나게 많은 화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4K 관련해서 다 촬영 가능하고요. FHD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6K, 6K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6K. 그리고 요거는 또 GH5 마크2를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격의 바디조차도 6K 촬영이 가능해요. 그 6K가 물론 정말 6K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A7M4의 4K 같은 경우는 6K 촬영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7K를 오버 샘플링 해가지고 나오는 4K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7M4가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6K 자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물론 이것도 초고속 촬영은 좀 힘들어요. 이제 4K 120프레임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뤘던 DJI 포켓 3에서는 4K 120프레임 됐잖아요. 하지만 이 바디에서도 4K 60프레임까지가 한계고 그 다음에 A7M4와 마찬가지로 4K 60프레임을 했을 때는 크롭이 됩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런 미러리스 바디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DJI가 어떻게 그걸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는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파나소닉, 그 다음에 소니, 캐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4K 60프레임 들어갔을 때 풀프레임 그대로 쓰는 바디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있겠죠. 요즘 새로운 바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A7M4와 이 파나소닉 S5M2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는 크롭이 된다. 그게 본 단점인데.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소니를 쓰는 유저 입장, 제가 캐논 유저였다가 지금 소니 유저로 정착을 했는데요. 이 발열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 자체에 사실 M4랑 보시면은 두께감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 자체에 발열팬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저는 소니 A7M4를 쓰기 때문에 여기 액정을 열고 후후 불어가면서 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발열 쿨링팬을 따로 사가지고 달아가지고도 쓰기도 한답니다. A7M4는 그만큼 발열에 좀 취약해요. 온도 설정을 고로 하더라도 4K 30프레임으로 하면 그나마 좀 낫지만 4K 60프레임을 찍다 보면은 이 발열이 또 경고가 많이 뜹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랍고도
어이없는 사실은 제가 M4 처음 샀을 때 박스에서 뜯어서 메뉴를 막 만지고 있는데 발열 경고되면서 꺼졌어요. 그 정도로 이 발열에 엄청나게 취약하다. 하지만 이 파나소닉은 발열만큼에 있어서는 최강자다. 제가 상업적으로 뛰다 보니까요, 이 발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거든요. 촬영하다, 지금도 촬영하다 갑자기 뚝 꺼져버리면 모니터도 안 보고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1시간, 2시간 촬영했는데 꺼져 있었어. 와, 정말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손떨방이 되겠죠. 손떨방. 요거 5축 손떨방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으로는 5축 손떨방. 소니 A7M4 같은 경우도 5.5축 손떨방으로 알고 있어서 요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 정보를 말하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바디 손떨방은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은 거의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내가 웬만큼 숨 좀 참고 이렇게 가까이 붙이고 스트랩 걸어가지고 목각대 하면서 찍고 하면은 짐벌을 굳이 안 걸더라도 자연스러운 핸드헬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짐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자연스러운 핸드헬드 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감요. 파나소닉 색감 많죠.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알고 있는 감독들도 색감이 이뻐라고 물어보면 파나소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나소닉의 역시 색감이 좋다. 그 브이로그를 촬영해서 색감을 보정할 때도 굉장히 잘 먹힌다. 파나소닉의 럿 자체도 이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직 어제 촬영본을 보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자체로 가지고 있는 필터들도 색감이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캐논도 색감이 좋고 요즘 소니도 색감이 좋지만 이 파나소닉 특유의 색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파나소닉은 브이로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소니는 S로그고 캐논은 C로그인데 파나소닉은 P로그가 돼야 되지 않나? 왜 브이로그일까요? 헷갈리게. 자,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소니 A7M4 이런 기능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리얼타임 럿 기능이 있어요. 리얼타임 럿. 이거는 그냥 럿을 한번 입혀서 어떻게 촬영되는지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럿 자체를 입혀가지고 바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럿을 넣은 다음에 이 럿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진으로 따지면은 영상에 있어서의 필터잖아요. 그 필터를 영상과 사진은 이 필터라든지 색 보정하는 영역이 전문가 영역이 굉장히 다릅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영상 색 보정 영역은 이 어려운 후보정의 영역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입혀서 촬영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소니 A7M4는 이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얼타임 럿,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그 프리랜서 작가로 하신 분, 영상 작가 하시는 분들,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파나소닉 쓰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발열에 대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오래 촬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럿 입혀가지고 촬영해버리면 후보정도 이제 한 과정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줄일 수가 있죠. 자, ISO는 마찬가지로 고감도 ISO 51,200까지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듀얼 ISO 4000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저조도에서 노이즈가 크게 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A7M4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센서라든지 이런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소니의 이 센서가 워낙 더 좋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소니의 센서를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마지막으로 뭘까요? 바로 가격.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 나온 바디잖아요. 자, 신제품가가 지금 제가 검색해 봤을 때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219만 2,670원. 싸지 않아요? 요즘에 지금 나오는 카메라도 거의 300만 원 해도 싸다고 할 정도로 스펙을 올려버리고 가격도 올려버리고 있잖아요. 그 캐논의 R5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 거의 한 500만 원 또 했지 않습니까? 바디 한 개. 그리고 지금 물론 스펙이 너무 400이지만 캐논 RF 24105 2.8 렌즈 거의 한 500만 원 하잖아요. 바디 하나 렌즈 하나 해버리면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요 바디가 210만 원, 중고 거로 하시면 100만 원대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중후반대로 살 수 있는 바디. 이 가격에 이런 스펙을 넣었다는 거는 미친 거죠. 사실은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가 갈 것이냐, 한 200~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조금 아쉬운 대로, 조금 아쉬운 건 있겠지만 그대로 쓸 것이냐. 근데 이게 아쉽다고 하기에는 스펙이 너무 좋아요.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그건 단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카메라들, 모든 제품들은 장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장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은 열의 불을목. 그리고 왜 구독 빨리 안 하세요? 근데 구독하고 좋아요 좀 해주셔야. 이거 지금 촬영하는데 지금 조명에, 마이크에, 카메라에, 여기 스튜디오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지금 히터기 틀어놓고 이 컨셉 잡는다고 지금 후드 쓰고 마스크 쓰고 숨 못 쉬어. 지금 기획해야 되죠. 이거 모니터링 해야 되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공유. 내 카카오톡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꼭 하세요. 공유를 하셔서 왜냐면 이렇게 이미 보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 안 하시면 앞으로 저 못 봅니다. 유튜브도 얼마나 많은데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저랑 앞으로 다양한 영상을 같이 보고 재밌게 카메라 생활 하시기 위해서 꼭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까먹지 마세요. 마지막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단점 첫 번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A7M4와 비교했을 때 이 S5M2에는 이 소프트 스킨 기능이 없다. 소프트 스킨 생각보다 저는 나름 나쁘지 않게 썼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중간 이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 정도 잡아놓고 했을 때는 좀 자연스러운 얼굴 뽀샤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금 넣어줬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온오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한번 딱 켜고 나서 껐다가 바로 켜고 할 때는 빨리 또 켜지거든요. 근데 한참 뒀다가 켰을 때 시간이 한 4초, 5초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켜놓고 나서 껐다가 다시 켜면 또 금방 잘 켜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바디가 얘가 그래서 얘가 약간 고장난 건지 아니면은 이 기종 자체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쉬었다가 켰을 때 이 온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그리고 저는 사실 파나소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렌즈 종류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렌즈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 렌즈의 종류가 좀 적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렌즈가 많잖아요. 서드파티 렌즈들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소니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그런 서드파티 렌즈가 많거나 그 다음에 파나소닉 자체에서 나오는 바디처럼 가성비 좋은 렌즈들이 많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찍을 때의 그 화소수가 생각보다는 요즘 시대에 생각보다는 좀 낮습니다. 2420만 화소고요. A7M4가 3300만인가 뭐 그렇죠. A7M4보다도 사진 쪽에 있어서는 화소수가 조금 낮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아는 이 파나소닉 쓰시는 분들은 거의 사진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영상을 찍는 분들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이걸 제가 장점으로 넣을지 단점으로 넣을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오토포커스죠. 네, 파나소닉의 오토포커스. 제가 단점이라고 고민했던 이유는 일단 파나소닉이라고 하면 인식 자체가 오토포커스 폭망이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토포커스에 있어서 그런 좀 단점이 인식이 좀 있다. 근데 또 장점으로 제가 또 고민했던 이유는 이번에 이 S5M2에서는 위상차 AF가 들어갔거든요. 그 전까지는 컨트라스트 AF를 쓰다가 위상차 AF를 쓰면서 위상차 AF라고 하면은 사람의 눈 두 개가 달려있는 그 미러처럼 두 개가 달려있는 그런 구조죠. 이 찰상면, 즉 센서에다가 그 두 개 사람 눈처럼 역할을 하는 걸 넣어서 양쪽 눈으로 봤을 때 그 차이를 이용해서 포커스를 잡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하지만 그쪽 기술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위상차 AF는 이 컨트라스트 AF보다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컨트라스트는 느리지만 더 정확하다. 소니나 캐논이 워낙 포커스가 좋았어요. 소니 같은 경우도 듀얼 픽셀로다가 엄청나죠. 이제 오토포커스의 소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토포커스의 소니에 대항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파나소닉이 소니에 비해서 아직 점유율이 좀 낮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상차 AF를 넣으면서 이 워블링도 많이 잡혔다고 하거든요. 워블링도 많이 잡혔다고 하니 컨트라스트 AF 같은 경우는 워블링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면 이 위상차 AF부터는 이 워블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도 완전 사라지지는 않았다고는 해요. 제가 어제도 한번 테스트 해봤지만 오토포커스를 정말 소니가 이 먼 거리에서도 이 눈을 캐치해내는 그 기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한 3m 정도 이상 떨어졌을 때
때 얼굴 페이스 트래킹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바디라든지. 근데 이제 눈 트래킹은 좀 와리가리 놓쳤다가 잡았다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외의 특징으로는요, 뭐가 있을까? 일단 무게는 A7M4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 스펙을 안 찾아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들고 다니는 이 체감상 무게는 약간 조금 더 무거운 정도? 근데 거의 비슷하다 정도가 되겠어요. 외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외관을 딱 보시면은 나는 바로 영상 바디다 이런 느낌이 팍 옵니다. 이 빨간색 버튼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소니 뭐 A7M4도 있지만 이 듀얼 슬롯, 요거 빨간 링이 들어간 거는 또 이 프로라면서요. 파나소닉은 요거 빨간 링이 들어갔을 때부터는 프로급이라고 인정해 준답니다. 아무튼 이 빨간 버튼, 이 소닉 빨간 버튼 조금 짜쳐요. 파나소닉 빨간 버튼 좀 작긴 한데 GH5 마크2는 좀 더 커요. 그래서 이 빨간 버튼 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녹화 버튼. 그 다음에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노출 오버라든지 노출 언더 된 것도 잘 잡아내고 고정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단점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 단점들이 이 장점들을 다 커버될 수 있는 정도의 바디다. 그리고 가격이 매우 훌륭하다. 중고로 제가 드린다면 이거 엄청나게 막 부담되지 않고 드릴 수가 있잖아요. 100만 원대니까 잘만 사면. 렌즈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바디 드리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100만 원대 중후반대로 중고로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으냐? 아무래도 오토포커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토포커스 나쁘지 않았거든요. 브이로그 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이제 남을 찍어주는, 다른 사람을 찍어주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발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찍어줘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포커스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포커스에 대한 신뢰도만 있다면 발열 이슈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웨딩에 A7M4 들고 갔다가 발열 때문에 시급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발열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을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웨딩 하시는 분들도 포커스 쪽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포커스는 괜찮아 했을 때는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가성비 바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거의 프로급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프로급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가격이 새 제품이 200만 원 초반이면 너무 혜자스러워요. 파나소닉의 색감, 이쁜 색감을 찾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바디입니다. 발열에서 벗어나고 싶고 손떨방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거의 전천후 바디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A7M4가 전천후라고 봤었는데 A7M4의 단점을 적절하게 잡고 A7M4에 비해서 오토포커스가 조금 이제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꼼꼼하게 보시고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대여해 보셔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한 이틀 동안 써보고 느낀 결과는 나도 하나 드리고 싶다. 근데 메인 카메라는 두고 이제 서브로 드리고 싶다. 저는 뭐 엄청나게 큰 광고 영상이나 그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러리스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싶다. 이 브랜드별로다가 딱 시그니처 되는 카메라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제가 그게 목표입니다. 소니의 시그니처 한두 개 모델, 캐논의 시그니처 한두 개, 파나소닉의 한두 개, 니콘 한두 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번. 이 영상 지나가면 여러분들 저를 또 못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톡으로 공유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보시고 구독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딘! 잘 모르겠어요. 아이씨, 뭐 말한 거야? 정말 딱 공교롭게도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는데 전화가 와서 한참 전화 통화하고 다시 왔습니다. 억텐 다시 끌어올린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